뭐야? 집합 이제 나갈 건데 이제 기본기를 좀 다지면서 여기 이제 10쪽에 보면은 개념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나올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과에 처음 들어와서 일단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우죠. 원래는 집합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는 1학년 때 집합이 있었어. 다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명제라는 걸 배우죠. 명제라는 단원을 배워요. 얘네 두 개는 좀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수학과는 좀 특성상 이제 단원들이 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함수 따로, 뭐 경우의 수 따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집합 명제가 좀 한 파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좀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합을 잘해야 명제도 좀 잘해요. 집합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집합이 도대체 뭐냐 이제 좀 들어가 볼 건데, 이 집합은 이제 여기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 이제 집합이 좀 형성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거 좀 모여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예쁘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거 안 되고,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의 약수, 뭐 자연수, 양의 정수, 그리고 뭐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기준이 되겠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이제 요소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집합입니다. 집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이제 다 집합이죠. 이제 1학년 학생들의 모임, 그지?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도 이제 다 집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임이에요. 모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합을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중괄호를 쓰는데, 집합 일단은 이제 집합의 이름부터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집합은 보통 뭐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예. 서술형 쓸 때도 좀 조심해야죠. 대문자로 씁니다. 그게 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여기 이제 써 있죠.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집합, 이제 A라는 집합, 뭐 B라는 집합, 뭐 C라는 집합 이렇게 이제 써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집합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우리가 중괄호를 이렇게 써서 나타냅니다. 중괄호를. 이제 B 집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요.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는 이제 정확한 기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는 뭐 짝수가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이제 짝수만 들어가는 거야. 4, 6, 땡땡땡 뭐 이렇게 이제 짝수만 좀 들어가는 거고, B 집합에는 뭐 홀수만 들어가라, 뭐 홀수만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쓸 수 있고, 뭐 C 집합에는 뭐 8의 약수만 들어가라, 뭐 8의 약수만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C 집합을 쓸 수 있습니다. 그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름답다, 예쁘다, 크다, 작다, 가깝다, 멀다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한 기준이 좀 안 되는 거야. 집합. 이런 게 이제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은 보통 이름을 이제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요소들 있잖아요. 이 구성원들. 요 놈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그래서 여기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합니다. 얘도 원소, 얘도 원소, 얘도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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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다 원소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 이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삼지창 뭐 써 있죠. 여기 원소를 왜 이런 기호를 쓰냐면, 이제 원소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 2의 좀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의 상형 문자. 그래서 원소를
이제 어떤 집합에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포함을 할 때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호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문제 무조건 나와요. 원소 기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표현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집합에 1이 들어가니, 뭐 2가 들어가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건데, 뭐 얘는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대,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이게 안 된대. 왜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예전에 우리 그 교수님이 그랬어. 이렇게 쓰면 안 된대.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선생님 추측으로는 이게 영어 2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추측으로는 잘 모르겠어. 나 왜 그런지. 아무튼 이렇게 또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호를 좀 나타내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정확한 표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이랑 명제에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는 거는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표현은 기호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말로 안 나와 문제들이. 그러니까 막 이런 기호를 써서 나오니까 문제를 너네들이 읽고 이 기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뭐 이 글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식 이런 것보다도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밑에는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집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A라는 집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A라는 집합 이제 뭐라고 썼지 아까? 2, 4 짝수만 들어가는 이제 뭐 그렇게 썼었죠. 짝수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썼었는데, 이런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무한 집합이니까 10 이하의 약수라고, 10 이하의 짝수라고 합시다. 10 이하의 짝수라고.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원소 나열법은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원소 나열법은. 원소 나열법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뭘 하라는 거야? 원소를 그냥 나열하라는 거야. 그냥 쭉 나열해. 그러니까 뭐 2, 4, 6, 8, 10 이것처럼 그냥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닥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원소를 배열하는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순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6, 8, 4, 2, 10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중복해서 쓰면 안 돼요. 2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종류대로 하나씩만 쓰면 돼. 두 번째가 이제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들어가는 이 정확한 기준 있죠? 이 조건, 어떤 조건? 이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기준을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게 표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이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이제 너네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심화 문제도 조건제시법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x바 x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기준이 뭐지? 10 이하의 짝수죠, 그지?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 바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A의 원소가 여기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제 X의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A는 X가 원소다.
x가 뭔데 x는 12하의 짝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좀 어렵게 나오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조금 이제 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a는 뭐 a 플러스 b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c라고 합시다. 이제 a라는 집합이 1, 2고 b라는 집합이 2, 3입니다.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a 플러스 b 바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해석하는 건 되게 쉽죠. 이게 뭐라고? C의 원소입니다. C의 원소. 그지? C의 원소가 A 플러스 B다. 도대체 A는 뭔데? A는 집합 A의 원소야. 그지? B는 집합 B의 원소다. 아, 그러면 이제 C는 여기의 원소랑 여기의 원소를 더하면 이제 C의 원소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되죠. 얘랑 더하면 이제 3이 되고요. 얘랑 더하면 이제 4가 되고 얘랑 더하면 4니까 4는 그대로 있고 얘랑 더하면 5가 된다. 그래서 원소끼리 더해서 3, 4, 5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의 원소는 3, 4, 5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거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 대한 영역을 좀 치고 바운더리 치고 여기다가 이제 원소를 그냥 뭐 맘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A라는 구역 안에 2, 4, 6, 8, 10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니네 맘대로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이렇게 네모로 써도 되고 뭐 이따구로 이제 영역을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영역을 표시해두고 원소를 그 안에 넣어주면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집합을 표현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제 판단해 두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집합의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집합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뭐 되게 쉽거든. 유한집합은 뭐예요? 원소가 유한계인 거, 셀 수 있는 거. 무한집합은 무한계인 거, 그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게 유한집합, 셀 수 없는 게 무한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짝수나 홀수 이런 거는 다 무한집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사실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예를 들어 좀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이 x 바 x인데 x는 1 미만의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 없죠. 이런 게 이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럼 이제 그거 기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얘 땡. 이렇게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거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돼요. 아, 이거 뭐야? 이것도 공집합입니다.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지? 요것도 공집합의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집합의 표현이 됩니다. 됐어? 졸리지? 졸려? 너 나와서 수업할래? 난 집합을 재밌게 가르쳐줄 자신이 없어. 재미없어, 집합. 자, 이렇게 돼요. 공집합.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은 이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 n은 이제 넘버의 약자입니다. 넘버. 이제 무슨 뜻이냐면 a의 원소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의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na 이렇게 표시했어요. a의 원소 몇 개니? 0개입니다. 0개. 0 이렇게 이제 값을 써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여기도 만약에 A의 집합 이걸 때 A 원소의 개수 몇 개니? 5개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 5개. 원소의 개수. 알겠어? 5개. 자,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아니에요? 네?
유한집합이죠. 셀 수 있습니다. 없다, 연계다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야, 그럼 좀 이제 좀 상위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 아직 그거는 좀 무리인가? 아, 밑에 거를 좀 보고 해야겠구나.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옆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서 A 19번까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 자,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이거는 이제 좀 중짜리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이거는 원소가 몇 개? 이거 원소가 몇 개예요? 이거 공집합이죠. 원소가 없죠. 연계입니다. 연계.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건 뭐지?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네. 아니야. 그러면 조금 쉬운 거. 이거는 몇 개예요, 이거? 이거 한 개죠.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이건 뭐지?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때? 너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될 것 같냐고. 돼요. 아니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M2반이니까 M2반의 모임을 씁시다. 이렇게 M2반의 모임을.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명이야? 한 7명 있어요. 그럼 7명 안에서도 기준을 또 잡을 수 있어. 여자애들, 남자애들. 남자 3명, 여자 4명.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집합 안에 약간 집합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집합 안에서도 집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집합 안에 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원소는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이거 자체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 하나 또 볼게요. 이렇게도 있을 수 있나?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소가 몇 개? 원소가 몇 개지? 2개입니다. 2개. 1개, 2개. 알겠어요? 이것도 2개. 원소가 2개. 이거 자체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둬야 돼. 이거 진짜. 자, 예를 들어 조금 더 어렵게 갑니다. 이거는 원소가 몇 개? 원소 몇 개? 야, 너 몇 개야 이거 빨리 얘기해봐. 원소 몇 개? 3개. 그죠? 하나, 둘, 3개. 3개. 여기 원소가 3개입니다. 알겠어? 3개. 이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집합이 원소. 좀 더 어렵게 해볼까? 이렇게. 오우씨. 뭐야. 이거 원소 몇 개? 4개. 이것도 원소 4개입니다. 4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원소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나와요, 문제가. 하나, 둘, 셋, 4개. 4개입니다. 4개. 쉽게 얘기해서 이 쉼표로 집합 원소들을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것도 다 원소입니다. 이해돼요? 뭘 이해돼? 이해되는 거 맞아? 이해되냐? 다 원소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나머지 거 한번 해볼게요.
부분집합 봅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부분집합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에서 배운 거는 이제 뭐냐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배워요. 항상 이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호 하나를 배우잖아. 맞지? 이런 기호를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제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만 쓰는 거야. 내가 지금 강조를 했어.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 딱 말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제 어떤 기호를 쓰냐? 요런 기호를 써요. U를 이렇게 좀 돌려놓은 기호를 요거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또는 C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때 이제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요 기호를 쓰고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돼 있어야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B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이제 B의 바운더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제 A가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약간 C가 이제 이렇게 밖에 있거나 그지? 네, 밖에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A라는 집합이 1, 2, 4예요. 이제 4의 약수죠. B라는 집합이 8의 약수라서 1, 2, 4, 8입니다. 그리고 C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에요. 1, 2, 3.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는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가지, 그지? 맞죠?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C라는 거는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뭐 3이 좀 삐져나와 있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A 안에는 이제 C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워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현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배운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그럼 이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요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가 B에 들어가요. 다 들어갔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 알겠어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갈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약간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이죠. 기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봐.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가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 근데 우리가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에 원소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1이나 2나 3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 맞지? 4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들이 A의 부분집합이 되겠어요. 그지? 그래서 쭉 써주면 뭐 한 개짜리 이제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그리고 3도 있고요. 그리고 1, 2도 있고 그리고 1, 3도 있고요. 그리고 2, 3도 있습니다. 2, 3. 이렇게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1, 2, 3은 어차피 들어가긴 하잖아. 그지?
그리고 마지막 좀 특이한 거 공집합도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도 어떤 원소가 없으니까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원소가 없으니까. 제한이 없는 거지. 아무 집합이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공집합은. 원소의 종류가 없으니까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도 다 들어갈 수는 있죠. 포함될 수는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집합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좀 배워봤고 우리 여기 성질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첫 번째 거는 이제 선생님 방금 설명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해되셨죠? 그죠? 공집합은 원소의 종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제 원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집합은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지?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서로 같은 집합과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서로 같다.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이제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A가 1, 2, 3이고요. B는 1, 2, 3. 이런 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습니다. 이렇게. A랑 B랑 같다. 그리고 이거랑 동치.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B도 A에 포함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주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나올 때 서로 같다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 이건데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럼 이거 이제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지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 몰라. 그러면 난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간단한 표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집합이랑 명제는 표현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표현을 잘 공부를 해야 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내가 여기서 뭘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집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요거 되게 중요하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포함은 돼. 포함은 되는데 자기 자신은 아니야. 같지는 않대. A가 B에 포함은 되지만 자기 자신은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아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부분집합들을 다 구했잖아. 포함은 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야. 요렇게만 이제 진부분집합이죠. 요렇게. 자기 자신 빼고 다. 그게 이제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좀 간단하게 29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29번. 여기 A 20번에서 29번까지 여기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개수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22랑 29.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원소가 몇 개요? 한 개죠. 얘 부분집합 구해보면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얘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 맞죠? 맞아요? 모든 집합. 둥그란 쪽이 작은 애죠. 둥그란 쪽이 작은 애? 그렇지. 부등식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둥그란 쪽이 작은 애.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 번 설명했지만 29번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문제가. 여기 29번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원소고 이게 원소입니다. 이 집합 자체가 원소예요. 원소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두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집합들을 다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1로 원소가 되어 있는 거 집합 하나 그리고 얘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중괄호 두 개를.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1이랑 요걸로 돼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공집합이랑 이렇게 총 부분집합을 4개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죠. 맞지? 이해돼요? 이해돼? 나머지는 다 잘 풀었나? 다 잘했어? 나머지? 했어? 이거 아닌데? 의미 아닌 정수는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지 않아요. 왜 안 했어? 아니 왜 이걸 방금 전에 한 것도 계속 똑같은 거잖아.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집합들을 구하라고요. 일단 공집합이랑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다 구하라고. 한 개짜리 이렇게 다 구하라고.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을 다 구하라고. 5보다 작은 소수. 소수 뭐 있어? 2, 3, 5. 2, 3밖에 없구나. 그지? 얘가 이 집합인데 이거의 부분집합.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다 구하라고. 뭐 있어? 일단 공집합이랑 2, 3, 2, 3. 다 구하라고 이거. 9의 양의 약수. 이거 뭐예요? 1, 3, 9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 3, 9로 부분집합이란 거 자체가 원소가 튀면 안 되잖아. 그지? 막 4 같은 걸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1, 3, 9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다 구하라고. 공집합 1, 3, 9 그리고 이제 1, 3 뭐 1, 9 그리고 이제 3, 9 그리고 자기 자신 1, 3, 9 여기까지 자기 자신 총 8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원 자체가 뭐 시험에 나왔을 때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수학 상보다는 근데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7번 이런 것도 같은 거 같은 데가 다르죠. 그죠? B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0이 들어가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응? 소연아 이해돼? 이해됐어? 확실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 자,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거 뭐 일단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원리를 설명해 줄 건데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안 해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자,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있고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예요. 부분집합. 됐죠? 그래서 이거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얘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이 집합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 맞죠?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1,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 맞지? 소연이 이해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1, 2, 3, 4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막 5 같은 거 들어가면 이게 부분집합이 돼요? 안 되죠. 5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분집합, 이게 A집합이고 이게 B집합이라고 했을 때 A 안에 B가 완벽하게 들어가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B 안에는, 이 집합 안에는 5 같은 거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안에 1이나 2나
3이나 4 이 4개의 종류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맞죠? 이런 게 이제 부분집합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1번. 이제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부분집합 개수.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지? 고배 법칙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뭐 더 합의 법칙 이런 거. 그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1, 2, 3,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부분집합 개수라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1, 2, 3, 4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지?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2의 4제곱 이제 총 16개의 부분집합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이야. 1을 넣었어. 그럼 여기 이제 집합의 원소가 1이 있는 거지. 만약에 2가 안 들어갔어요. 2는 없는 거고 3이 들어갔어. 4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1, 3, 4라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응? 이해돼?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B죠. 그럼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만약에 얘는 들어갔어.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요.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만약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3, 4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우의 수랑 똑같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경우, 여기서 두 가지 경우, 여기서 두 가지 경우,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이게 4제곱 16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6개,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이제 두 번째로 진부분집합을 구하래.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그럼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나 하나만 뺀 거잖아. 자기 자신만 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6개에서 하나 빼면 되죠. 15개가 나오는. 됐죠? 이해돼요? 응?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좀 특정한 원소를 한번 집어넣을게. 2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만 무조건 포함하면 돼.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죠? 2 곱하기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잖아. 그거는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포함해야 되니까. 맞지? 2는 포함해야 되니까 이 안에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3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4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총 8개가 나온 거야. 2를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8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럼 2랑 3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없어도 되니까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3은 무조건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총 2의 제곱계 4가지의 경우가 돼. 4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돼? 어? 자,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고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얘는 2를 포함하고 3은 포함 안 하고 4는 포함하고 이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래. 그럼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경우고 3은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해야지. 2는 포함을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 한 가지죠. 그죠? 3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 한 가지고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한 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뭐 문자처럼 여기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 되게 쉬운데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래요. 그지? 그러니까 A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부분집합을 이제 구하라는 건데 이 부분집합에는 A, B, C, D, E, F 이 6가지 종류의 집합 원소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잘 정리하세요. 그럼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 6제곱 공식 외워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두 가지.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뭐 마찬가지 두 가지 해서 2의 6제곱이니까 이제 64개가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네,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 개수니까 64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를 빼주면 되죠.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됩니다. 재빈아, 이 새끼야. 보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2번. 우리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앞에서 했죠. D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럼 하나씩. A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B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C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D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포함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야 돼.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치? 경우가. 여기는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니까 2의 5제곱 32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이번에는 A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A를 가지고 있지 않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한 가지. B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C도 그렇고요. D도 그렇고 E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F 두 가지. 그러니까 2에 네 가지니까 16가지.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돼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뒷페이지는 우리 토요일 날 나갈 거고요. 우리 유형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형이 이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6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좀 양이 좀 부족하다. 확실히 문제가. 아니 씨 오늘 숙제 내도 40문제가 안 되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렵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집합의 연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집합들을 좀 우리가 배워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우리가 거기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이제 5가지의 집합 종류들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얘들 두 번째 시간에도 이거 안 차고 했냐? 차고 했어? 차고 했어? 다행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집합 종류 중에 배울 게 이제 교집합이라는 거고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림을 그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할게. 간단하게 그냥 B라는 집합을 3, 4, 5, 6, 7 이렇게 5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면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A가 한 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이제 B도 한 요만큼 있어. B도 한 요만큼 있습니다. 그지?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이제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들이 이제 교집합이 되겠어요. 교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A 교집합 B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위로 이제 솟아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교집합 기호로 쓰고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쓰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 4, 5가 되겠죠? 맞지? 3, 4, 5. 그래서 이제 3, 4, 5.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게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거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 교집합 B라는 것이 원소가 X다. 이제 X인데 도대체 X가 뭐냐? X는 A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동시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B에도 들어가 있는 원소가 A 교집합 B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거는 이제 X다. 근데 X가 뭔데? X는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A 교집합 B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해돼?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이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제 뭐 찾으면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 조건제시법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 나왔을 때도 이게 교집합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이제 합집합을 볼게요. 합집합은 약간 느낌이 오죠. 합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집합에서 이제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A 집합이 1, 2, 3 이제 간단하게 3개만 쓸게. B 집합은 이제 3, 4, 5 이렇게 쓸게요. 교집합은 3이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좀 나타내 볼게. 이 합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분 이 전체를 그러니까 결국에 A랑 B를 합친 거죠. 이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합집합. A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가 아니라 뭐 또는 B에도 들어가 있어요. A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랑 달라요. 이건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A에만 들어있어도 합집합이고 B에만 들어있어도 합집합이에요. 이거를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면 A 합집합 B는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전체니까 얘네들을 합친 거니까 1, 2, 3, 4, 5 3은 겹치지만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또 날라다녀? 선생님이 다음에 올 때는 없게 그냥 다 막아버릴게. 나도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뭐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좀 다 막아버릴게 창문을. 다음에는 아예 없도록 해야겠어.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X다. 근데 X가 뭔데? X는 뭐 A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는 B에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조건제시법이고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게 영어에서 and랑 또는의 의미는 알고 있죠. and는 둘 다 돼야 되는 거고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은 and의 개념이고 and 그리고 동시에 얘네 둘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합집합은 또는 OR의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이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자, 이번에는 이제 여집합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집합.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거는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자, 여집합은 기호를 일단 이제 여집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될 거는 이 U라는 집합인데 이 U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U 집합은 문제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전체 집합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2번 문제가 뭐 정수의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면 정수가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전체의 수의 범위를 우리가 유집합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는 이제 universal 뭐 set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뭐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체 집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제 정해 둡시다. 전체 집합은 1, 2, 3, 4라고 정해 두고요. 이제 A 집합을 이제 3, 4라고 정해 둘게요. 3, 4라고 이제 정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살펴보면 이 여집합이라는 거는 일단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반대.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의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는 나 빼고 다. 이게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좀 해보면은 이제 전체가 요만큼 있을 게 이게 전체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집합이라는 거는 요거 나 빼고 다. A의 여집합 나 빼고 다. 여기를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이제 C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왜 뭐야 뭔데? 미안해. 난리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거 다 막아버릴게. 이거 진짜 이거 벌레 이거 어떻게 나도 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래봬도 되게 깨끗해. 내가 내 방도 좀 깨끗하거든. 진짜 내 방도 되게 깨끗해. 내가 좀 냄새에도 민감하고 약간 그래. 물론 이제 강의실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지만 집은 좀 깨끗하거든. 나 집에 여름철에는 이제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항상 뿌리는 그 뭐 있어 피톤치드 같은 거 그거 집에 계속 뿌리고 다니는. 근데 그래서 나도 여기 강의실이 좀 미치겠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니 저 창문을 막아도 들어온다니까. 강의실 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 다른 강의실에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 이사 왔을 때 또 있어? 뭐야? 또 있어? 학원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 창문이 틈이 너무 큰 거야. 혹시 작년에 여기 막 너네는 모르겠구나. 작년에 처음 왔는데 이 틈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저기 사이로 벌레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진짜 막 이렇게 막 이제 한 5시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한 7시가 되잖아. 5시 수업하다가 8시까지 수업하잖아. 그럼 눈에 보여 막. 진짜 벌레가 늘어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야 여기서. 작년에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기서 엄청 날아다녀. 그래가지고 우리 막 여기 반에 수업하는 애들이 다 피신하고 그랬거든. 다른 강의실로. 진짜로 너무 막 날아다녀가지고 진짜 막 눈에 막 수십 마리가 막 그땐 진짜 심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테이프로 저걸 다 막았어.
저기를. 지금은 이제 다 뚫려 있는데 저기는 실리콘을 내가 다 발라놨어. 저거 봐. 저기는 실리콘을 다 발라놨어. 들어오지 못하게. 진짜 저긴 틈이 없고. 그래서 내가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여기 세 개 있는데 여기는 처음엔 테이프로 막아놨다가 요번 겨울에 내가 테이프를 다 떼고 창문 틈을 그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이제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거든. 근데 그래도 뭔가 틈이 있나 봐. 내가 여름에는 저거를 다 떼가지고 그냥 테이프로 다 막아버려야겠어. 이제 창문을 못 열더라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일 낮에 와가지고 다 해놓을게. 얘들아 다음에는 벌레 안 날라다니게. 이씨, 미쳤어 벌레가. 아씨 진짜 짜증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이게 여집합이 이래요. 여집합을 이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1, 2, 3, 4인데 A가 3, 4잖아. 그럼 나 빼고 다 나머지 다 이제 1, 2라고 써주면 되겠지. 간단하죠, 그지? 1, 2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 이거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기호는 약속입니다. 약속.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써봐야죠. 조건제시법을 써볼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제 A의 여집합은 이제 X다 원소가. 근데 X가 도대체 뭐냐? X가 뭐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X는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and 그리고 뭐 또는 동시에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동시에 A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니까 A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전체에는 들어가 있는 게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여집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이제 서로소도 남아 있는데 서로소는 뭐 쉬우니까 이거는 하고 이제 차집합까지 이제 해볼게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차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기본적인 집합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차집합은 약간 느낌이 뭐예요? 뺀다라는 느낌이죠, 그죠? 뺀다라는 느낌인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3 빼기 1하면 2 뭐 이렇게 빼잖아.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뺄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빼기가 아니라 이제 차집합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A 빼기 B라고 쓰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제 빼기랑은 좀 다르고 이제 좀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빼기긴 빼기인데 차집합을 읽는 거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는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되고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집합에서의 뺄셈은 뭘 빼는 거다?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다. A, B의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집합이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차집합 B를 이제 우리가 써줄 건데 5, 6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5, 6은 신경 쓰지 않는 거고 결국에 이제 어떤 뜻이다?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뺄 때 5, 6은 신경 안 쓰는 거야. 3, 4가 공통 부분이니까 3, 4를 빼놓고 A에서 3, 4 뺀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B 빼기 A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그럼 B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3, 4가 교집합이니까 B에서 3, 4를 빼주면 여기는 이제 5, 6이 남겠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잠깐만 좀 칸이 부족하네. 좀 이거 지울게요. 공통 부분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 빼기 B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A에서 공통 부분을 빼줬으니까 이제 요것만 남겠죠. 그지? F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B-A를 한다? 그럼 B에서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B-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봐야 돼요? 조건 제시법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조건 제시법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A 빼기 B라는 거는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약속을 할게. X는 A 차집합 B는 X다. 근데 X가 뭐냐? X는 A에는 들어가 있어. A에는 들어가 있죠. 그죠? A에는 들어가 있고 and 그리고 동시에 B에는 있으면 안 돼. 그지? 여기만 A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A에는 들어가 있지만 B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 B에까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다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되니까 B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A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X 바 X는 A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B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차집합은 빼기다. 차집합은 빼기다. 차집합은 빼기다. 이딴 거 안 돼요. 차집합은 공통 부분을 없애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네 가지 집합을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기호는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건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약속했지? 몰라.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서로소인데 이 서로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수에서의 서로소 이거 이제 어떻게 배우죠? 자연수의 서로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서로소 그거 어떻게 배우냐?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왜 서로소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1이라는 공통 부분.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의미가 좀 달라요.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공통 부분이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인데 얘가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를 A와 B를 서로소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없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연산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우리가 연습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 안 하고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집합의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잘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 뭐 간단하게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34번부터 45번까지 12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저기 그 18쪽에 부분집합 개수 이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몇 개만 이제 부분집합 개수 하는 것만 이제 몇 개만 해볼게요. 유형 11번. 유형 11번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유형 11번 보시면 여기 있네. 이게 중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전체 집합 U가 있고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X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X가 도대체 이제 뭔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X가 뭐냐면 이 X는 U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죠? 부분 집합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X라는 게 이제 U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도 있냐면 이제 요것도 있어요. X가 A를 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돼요. 그지? 근데 이 A라는 게 이제 뭐냐면 2, 3, 5입니다. 2, 3, 5. X는 2, 3, 5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서 U의 부분 집합이어야 됩니다. 이제 해석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라는 집합이 1, 2, 3, 4, 5, 6인데 이 X라는 집합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부분 집합 개수를 찾는 거고요. 이거의 이제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건데 x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2, 3, 5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 x 집합을 찾을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 3,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2는 한 가지 경우 3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8개 4번이라는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9번, 10번은 잘 문제가 안 나오고요. 11번이 진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잘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9랑 93번 두 개. 89, 93번. 요것만 간단하게 89랑 93번 한번 풀어볼게.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자, 109번 이제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전체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전체가 이제 10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빼기 B가 3, 5, 7이고 뭐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제 A 집합과 이제 B 집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A 빼기 B가 어딘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A 빼기 B는 이제 여기죠, 여기. 맞지? 여기잖아. 맞아? 여기니까 여기에 357이 있다는 거야. 357. 맞지? 357의 위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 89. 이거는 어디냐? 우리 한번 이제 여기다 그려볼까요? 아직 우리 연산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A의 여집합은 이제 이 부분이고요. 여기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거. B 빼고 다. 맞죠? B 빼고 다. 맞아요? 이거의 이제 교집합은 어디예요? 교집합?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 이거 바깥쪽이 공통이죠. 바깥쪽. 그지?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8, 9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지? 8, 9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8, 9도 끝났고. 그럼 나머지 1, 2, 4, 6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1, 2, 4, 6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 2, 4, 6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B 원소의 합, 여기가 이제 B의 원소가 되겠죠? B 원소의 합은 이제 13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111번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선생님이 또 어플에 올려놓을게요.